신호 출결들은 다 확인하셨죠? 네. 저희는 그 퍼크, 그 농어 데이터만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타겟은 웨이트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웨이트를 예측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변수는 랭스부터 위드스까지 4개의 변수를 이용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샘플 개수가 굉장히 적어요. 여기에서 1에포크는 42마리 생선에 대해서 각각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42번 계산되는 게 1에포크예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최소값의 위치로 점점 그 찾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 데이터 퍼크 농어 데이터 중에서 0.25% 25%를 훈련셋으로 테스트 셋으로, 그리고 나머지 75%를 훈련셋으로 그렇게 나눴고요. 머신러닝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SG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SGD 리그레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SGD 리그레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생성자를 보시면 우리 문서를 직접 볼까요? 여기서 보시는 것보다 문서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scikit-learn.org라고 하는 페이지를 접속을 하시고요. scikit-learn.org 거기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문서에서 SGD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SGD 클래시파이어, 그다음 SGD 리그레서가 있을 거고요. 저희는 선형 모델 중에서 SGD 리그레서를 볼 거예요. SGD 리그레서의 파라미터들을 보시면은요, 로스, 페널티, 알파, 에런 레이쇼 등등등등이 쭉 있어요. 자, 그리고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밑에 있죠. 자, 밑에 있는데 스퀘어드 에러로 바뀌었군요. 네. 제일 처음에 로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로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에 기본값이 스퀘어드 에러라고 되어 있고요. 스퀘어드 에러 이외에 후버라든가 엡실론 인텐시브라든가 스퀘어드 엡실론 인텐시브 같은 것들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선형회계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선형회계의 목적은 목적 함수가 있을 때 이 목적 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W들을 결정하는 게 선형회계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목적 함수는 무엇을 사용한다?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mean squared error를 계산해 보면 그게 W들의 함수였었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최소화를 할 때 어떤 함수를 최소화를 할 거냐? 스퀘어드 에러를 최소화를 하겠다. mean 스퀘어드 에러를 최소화를 하겠다라는 뜻이고, 목적 함수에는 mean 스퀘어드 에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후버라고 하는 함수도 있고 엡실론 인텐시브라고 하는 함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후버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이거 뭐 어디 논문 찾아보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mean squared error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예요. 그 선형회계에서 비용함수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 mean squared error에서 변형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후보라고 하는 것도 뭐 mean squared error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GPO가 되는 거고요. 엡실론 인텐시브나 스퀘어드 엡실론 인텐시브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mean squared error에서 변형된 형태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우리가 최적화를 하게 될 함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기본값이 mean squared error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페널티라고 되어 있어요. L1, L2라고 되어 있죠. L1, L2.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라스틱 넷. 문자열로 주게끔 되어 있죠. L2 페널티를 사용할 거냐, L1 페널티를 사용할 거냐, 엘라스틱 넷 페널티를 사용할 거냐. 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규제. 그러니까 민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하는데 위쪽에 그 로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파라미터와 두 번째 파라미터는 목적 함수를 무엇으로 할 거냐인데, 일단 첫 번째 비용 함수가 로스 손실 함수가 민 스퀘어드 에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무엇을 하겠다? L2라고 하는 페널티를 추가를 하겠다. L2 페널티를 추가하겠다. 이게 뭐였었냐면 아까 우리가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W의 제곱이라고 썼던 부분이 있었죠. 이거를 추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최적화를 할 때 사용할 함수가 단순하게 민 스퀘어드 에러가 아니라 거기다가 L2 규제까지를 더해준 값을 최소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L1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엘라스틱 넷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값은 리치 규제, L2 규제고, 그 다음에 다른 규제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L1이나 혹은 엘라스틱 넷이라고 문자열로 전달하시면 돼요. 우리가 함수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던 거 있죠. 문자열로 전달했던 거. 자, 그러면 알파는 뭘까요? 알파는 규제의 크기인 거예요. 만약에 L2 규제를 넣는다 그러면 L2 규제를 넣을 때 우리는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W의 제곱, 이게 규제였었죠. 이 W 제곱 앞에 곱해지는 크기, 이게 알파란 말이에요. 그 알파 설명이 보면 regularization 규제의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이냐, 굉장히 작아요. 0.0001입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10의 마이너스 4승. 0.0001이에요. 그러니까 L2 규제를 주기는 주는데 아주 작게끔 L2 규제를 주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알파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뭐가 될까요? 알파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건 규제를 안 주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리 L2라고 기본값이 세팅이 되어 있더라도 알파 값을 0으로 해버리면 그 L2 규제 앞에 곱해지는 값이 알파니까 0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L1 ratio라고 하는 게 있죠. L1 ratio. 이거 뭘까요? L1 ratio는 L2 규제에서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페널티가 L2 규제인 경우에는 L1 ratio가 아무리 디폴트 값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페널티가 무엇인 경우에만, 페널티가 엘라스틱 넷인 경우에만, 밑에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엘라스틱 넷인 경우에만 L1 ratio를 이용을 하는 거다 라고 되어 있고, L1 ratio의 정의가 뭐였어요? L1 ratio는 뭐냐면 mean squared error에다가 더하기 R,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에 W, 그죠? 이게 R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L2 레이쇼가 원래는 2분의 알파인데 여기다가 1 마이너스 R을 곱해준 거죠, 그죠? 그리고 W의 제곱.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은 R이 1이면 L1 페널티만 쓰겠다는 얘기고, R이 0이면 L1 페널티를 없애고 L2 페널티만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L1은 이 L1 레이쇼라고 하는 거는 0은 L2 규제만 의미하고 그 다음에 1인 거는 L1 규제만 의미한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설명이 있죠. 오직 언제만 사용될 수 있는 거다. 얘는 오직 엘라스틱 넷인 경우에만 사용이 되는 거다 라는 설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적어드렸던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치 규제가 무엇이고, L2 규제가 무엇이고, L1 규제가 무엇이고, 엘라스틱 넷 규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알파라고 하는 게 규제의 크기다.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게
L1이 그 규제에 포함되어져 있는 크기다, 비율이다.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그걸 생각하시면 이 파라미터들을 페널티, 알파, 에런, 레이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fit intercept 이건 기본값이 true라고 되어 있죠. intercept 계산하겠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바꾸실 필요 없이 그냥 true라고 놔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max iteration 이거는 뭐냐면 1000번 반복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over the training data,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를 과거에는 이걸 뭐라고 불렀다? 에포크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전체 훈련 세트의 샘플을 한 번 전부 다 그레디언트를 다 계산하는 거. 이게 1에포크라고 과거에는 불렀었고요. 그냥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그죠? 전체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그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할 것이냐. 그게 맥스 이터고 기본값은 1000번이에요. 만약에 이 1000번을 가지고서도 수렴하지 않으면 그때는 얘를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맥스 이터를 과거에는 에포크라고 불렀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톨러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톨러런스라고 하는 부분은 언제 멈출 거냐예요. 언제 멈출 거냐. 10의 마이너스 3승 그 이내 범위에 들어오면 멈추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보면 요 근방에만 오면은 요 근방에 오면 최소값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0.0이라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어요. 0.0이라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고 W가 0.00009 뭐 아니면 0.0.000 뭐 95 요런 거는 거의 반올림에서 0.0001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안쪽에만 오면 요 안쪽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0.001과 플러스 0.001 사이에만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적절하게 반올림해서 0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진짜 최소값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요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범위를 줄여주게 되면 진짜 최소값에 가까워지는 거고 이 범위를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 진짜 최소값은 아니더라도 조금 일찍 훈련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톨러런스라고 하는 것은 맥스 이터레이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1000번 반복하는 그 범위 안에서 더 이상 0에 가까워지는 정도가 숫자가 바뀌는 그 정도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 덜 바뀌게 되면 이젠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 위치를 최소값이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값은 줄여주면 줄어줄수록 훈련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요. 이 값을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어줄수록 훈련 속도는 빠르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게 정말 최소값에 가까운 값인지는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오차가 더 커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셔플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섞어야 되겠죠. 샘플들을 섞고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섞어주고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섞어주고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셔플은 기본값이 true고요. 얘는 거의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얘를 false로 하고서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true로 놔두고 하시는 게 성능이 훨씬 좋아요. 성능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더 말씀을 드리면 러닝 레이트, 여기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랑 같이 보셔야 될 게 엡실론을 같이 보셔야 돼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엡실론이 아니고요. 에타 제로라는 거를 같이 보셔야 돼요. 러닝 레이트하고 같이 보셔야 될 거는 에타 제로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에타 제로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실제로
우리가 러닝 레이트라고 불렀던 학습률이라고 불렀던 그 숫자 있죠. 그래 우리가 W 계산할 때 W 빼기 그레디언트 곱하기 여기다가 러닝 레이트라고 이렇게 곱했잖아요. 여기서 러닝 레이트는 얘가 아니고요. 얘입니다. 에타 제로예요. 에타 제로. 기본값이 0.01이에요. 0.0.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값을 사용을 하고 있죠. 굉장히 작은 값을 사용하고 있고요. 에타 제로와 또 하나 같이 봐야 될 게 파워 t예요. 파워 t.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러닝 레이트는 인버스 스케일링이 기본값이에요. 인버스 스케일링이 기본값이고요. 인버스 스케일링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게 계산 방식이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에타 제로라고 하는 값이 있죠. 이게 초기 학습률, 그러니까 최초 학습률이에요. 에타 제로가 최초의 학습률을 의미를 합니다. 최초의 학습률을 의미를 하고요. 그럼 그 학습률을 가지고서 일단 한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전체 샘플에 대해서 한 번 반복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포크. 두 번째로 반복을 할 때에는 에타 값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파워 t예요. 파워 t. 기본값이 0.25.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 그러면 에타제로가 에타를 이렇게 쓰는데 에타 제로에서 자 파워 t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반복이죠. 그럼 1의 0.25승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반복에서는 글자를 요거 다시 한 번만 쓰면 이거 파워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여기 t 이걸 x라고 할게요. t의 x승을 계산해라라는 뜻이에요. 파워라고 하는 함수는 t의 x승을 계산해라.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쓰면 p라고만 할까요? p? t의 p승을 계산해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에타 제로를 써라 이런 뜻이에요. 글자가 조금 엉망이긴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파워 t가 기본값이 0.25란 말이에요. 0.25. t는 에포크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에포크에서는 1, 두 번째 에포크에서는 2, 세 번째 에포크에서는 3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에포크가 커질 때마다 1에 0.25승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2에 0.25승이었다가 그 다음엔 3에 0.25승이었다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점점 숫자가 커지겠죠. 분모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에타 제로는 0.01로 고정인데 분모가 점점 커지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초에는 학습률을 크게 잡고 점점 학습률을 줄여나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 줄여나가는 방식이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줄여나가는 방식이 있는 거고요.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줄여나가는 방식이 인버스 스케일링이에요. 인버스 스케일링이고 얘는 지수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옵티멀은 지수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1.0 나누기 알파 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파 값을 1로 놓으면 옵티멀인 경우에는요. 알파 값을 그냥 우리가 1로 생각을 해보죠. 1로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1.0 나누기 t0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더하기 0이니까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1.0 나누기 t가 2죠. 2 더하기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1 나누기 3 더하기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학습률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수적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분모가 지수로 바뀌는 게 아니라 1, 2, 3, 4 이렇게 리니어하게 분모가 바뀌는 거예요. 옵티멀은 그
학습률을 줄여주는 방식이기는 한데 학습률을 어떻게 줄여주느냐? 나눠주는 숫자를 1, 2, 3, 4, 5 이렇게 하면서 선형적으로 줄여주는 방식인 거고요. 선형적으로 줄여주는 방식이고 인버스 스케일링은 지수적으로 감소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지수적으로. 그러니까 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지수적으로 감소시켜주는 방식이 인버스 스케일링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방식이 있다? 컨스턴트라고 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컨스턴트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컨스턴트 방식은 처음에 지정했던 그 학습률을 그냥 그대로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전에 만들었던 그 방식이에요. 학습률을 한번 고정시켜 놓으면 학습률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냥 그 학습률을 계속 사용하는 거. 그게 컨스턴트예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습률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학습률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컨스턴트, 옵티멀, 인버스 스케일링, 어댑티브라고 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댑티브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기본값은 인버스 스케일링이에요. 인버스 스케일링. 그리고 인버스 스케일링에서 같이 사용되는 값이 초기값, 그리고 여기 파워 t, 지수의 몇 승으로 감소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인버스 스케일링에서 사용이 되고 컨스턴트인 경우에는 에타 제로가 사용이 돼요. 그죠? 최초의 학습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설명을 보면 에타 제로가 이용되는 곳은 컨스턴트이거나 인버스 스케일링이거나 어댑티브. 옵티멀에서는 사용 안 돼요. 여기 기본값이 있더라도 옵티멀에서는 이 공식을 보면 사용되는 곳이 에타 제로가 사용되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에타 제로 초기 학습률이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워 t는 어디에서만 인버스 스케일링에서만 이용되는 게 파워 t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이 가장 그 중요한 파라미터들이고요. 얼리 스탑핑. 이거는 일찍 멈출 거냐 말 거냐인데 이거는 뭐냐면 맥스 이터레이션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멈출 거냐라는 뜻이에요. 톨러런스 안에 들어왔을 때 맥스 이터레이션이 되지 않아도 멈출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인데 일찍 멈추겠다 그러면 여기를 true, 일찍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면 여기를 false라고 주시면 돼요. 주시면 되고요. validation fraction은 제가 이거는 언제 이용하는 거냐면 트레인 셋, 테스트 셋만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 그 훈련 셋을 전체 데이터를 훈련 셋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테스트 셋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교차 검증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교차 검증에서 훈련 셋과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누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 밸리데이션 프랙션은 교차 검증에서 밸리데이션 셋의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을 보면. 근데 저는 요거를 바꿔본 적이 없어서 뭐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들은 우선 그 손실 함수, 목적 함수에 대한 부분들, 로스와 페널티, 그리고 크기인 알파, L1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반복 횟수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습률에 관련된 것들이 learning rate, 에타 제로, 파워 t 이런 것들이 학습률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걸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모든 파라미터들이 다 기본값이 있어요.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값을 그냥 사용해 보셔도 돼요. 사용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성능이 안 좋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파라미터들을 바꿔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우선 먼저 모델을 생성을 하시는 겁니다. 모델을 생성을 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모델을 훈련 데이터에 맞추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생성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훈련 데이터에 피팅을 시키는 과정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여기서 X에는 훈련 셋을 주시면 되고요. Y에는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이게 모델 훈련 학습. 자, 이렇게 훈련을 시켰죠. 훈련시켰을 때 얘가 무엇을 찾았을까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은 무엇을 찾았을까요? 얘를 찾은 거죠. W, 요 개수들을 찾은 거죠. 그쵸? mean squared 에러가 최소가 되는 W들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진짜로 찾았는지 볼까요? SGD 점 coefficient가 있죠. 이거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coefficient가. 우리 독립변수가 몇 개 있어요? 컬럼 몇 개 있어요? 4개.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이렇게 4개 있잖아. 그러면 코에피션트도 4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4개를 찾은 거예요. 근데 숫자가 엉망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10의 8승, 10의 10승, 10의 10승 엄청나게 큰 숫자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임의의 난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난수에서부터 임의의 난수에서부터 그레디언트 따라가고 그레디언트 따라가고 그레디언트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최소값의 위치를 찾아가려고 하는 건데 몇 번 반복했다? 훈련 샘플은 42마리밖에 없고 42마리에 대해서 몇 번 반복했다? 1000번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를 보면 학습률이 에타 제로가 굉장히 작죠. 학습률이 굉장히 작은데 게다가 학습률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에포크를 반복할 때마다 학습률을 더 줄여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거 수량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일 거예요. 아마도. 자, SGD 코이피션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터셉트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값들이 뭐냐면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확률적 경사하강법의 그 확률적 경사하강법에서 경사하강법에서 찾은 결과인 거예요. 찾은 결과인 건데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예측값 한번 볼까요? 예측값. 훈련 세대에서의 예측값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시는 방법은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프리딕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우리가 찾고 싶은 것만 하시면 되죠. 자, 어떻게 나왔는지 5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tr 프리드의 앞에서 5개만 찾아보면 2 곱하기 10의 11승이에요. 물고기의 무게가 10의 11승이나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틀린 거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오차 엄청나게 커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샘플의 개수가 몇 개 안 되는 경우에는 게다가 러닝 레이트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이게 동산을 내려갈 때 이쪽으로 내려갔다가 이쪽으로 내려갔다가 내려가 봐야 거의 못 내려간 거예요. 1000번 반복해 봐도 바닥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상한 숫자가 나왔고요. 간단하게 스코어 한번 계산해 보면 SGD에서 스코어를 이용을 해볼게요. 스코어를 이용해서 X 트레인, Y 트레인을 넘기시면 스코어드가 아니죠. 스코어죠. 스코어.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올 겁니다. 10에 17승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보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에서는 정말 쓸 수 없는
쓸 수 없는 그런 모델이 나온 겁니다. 훈련시켜 봤는데도 일단 여기서부터도 그런 낌새가 보였던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낌새가 보였고 예측값 찾아보니까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고요. 테스트 세터, 훈련 레이블하고 비교해 볼 필요조차도 없어요. 물고기 하나의 무게는 기껏해야 1kg, 1000인데 1000. 기껏해야 10의 3승인데 여기는 10의 11승. 단위 자체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거의 뭐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해도 돼요. 10의 17승이면 그렇게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훈련셋의 샘플 개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훈련셋의 샘플 개수가 너무 작아서 1000번의 에포크만으로는 최적의 값으로 찾아갈 수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MSA가 최소가 되는 그 지점까지를 제대로 못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최대 반복 횟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에포크 1000번만 가지고는 너무 안 되니까 최대 반복 횟수를 늘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학습률을 키워주는 거예요. 학습률을 키워주면 똑같은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내려가더라도 조금 내려가는 것보다 한 번에 훅 하고 내려가면 더 많이 학습이 돼서 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SGD Stochastic Gradient Descent가 정말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값을 주게 되면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규제가 너무 컸던 게 아니냐. 기본적으로 규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규제를 가지고 있었다. 규제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차가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에는 최대 반복 횟수를 늘려주거나 학습률을 크게 만들어주거나 규제의 크기를 줄여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최대 반복 횟수만 먼저 늘려볼까요? 최대 반복 횟수만 먼저 늘려보면 SGD를 다시 만드셔야 돼요. Stochastic Gradient Descent Regressor.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 주는 거죠. 뭐 스퀘어 루트, 그 다음에 L2 규제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1, 2, 3, 4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죠? 굉장히 작은 거. 중중중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1000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00번밖에 안 되니까 여기 다른 것들은 일단 다 그대로 두고 맥스 이터만 이러면 10만 번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00만, 이렇게 하면 100만 번이죠. 한 100만 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100만 번. 여기에 랜덤 스테이트요? 네네. 이 숫자들이 저랑 조금 다르죠? 근데 단위 자체도 많이 다른가요? 단위 자체는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안 나죠. 그렇죠? 이 앞에 뭐 2.3이냐, 2.4냐, 3.0이냐 이런 거는 좀 차이가 날 텐데 단위 자체는 뭐 10의 11승이냐, 10의 12승이냐 이거는 크게 차이 안 날 거예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여기 얘를 만들어줄 때 SGD를 만들 때 무엇 때문이냐면 이 랜덤 스테이트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저거 숫자가 조금 달랐던 거고요. 이거는 언제 사용됐을
됐을까요?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순서를 첫 번째 샘플 먼저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거냐, 두 번째 샘플 먼저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거냐.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먼저 이쪽 방향으로 내려갈 거냐, 이쪽 방향으로 내려갈 거냐. 그러니까 셔플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달라진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완전히 똑같아지게 하려면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를 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거는 단순하게 결과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보려고 하는 거고, 얘가 어떤 그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얘가 다시 실행하죠. 이렇게 실행하시고 피팅 다시 하고 코에피션트 찾으면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역시나 숫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는 그런 숫자들이고, 예측값 계산해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점수 그 값들이 얼토당토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작은 그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러면 아마 숫자가 아마 이러면 같아졌을 거예요. 같아졌죠. 자, 그러면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를 같이 주죠. 랜덤 스테이트 여기서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100만 번 에포크를 돌리겠다는 얘기.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그죠? 자, 그러면 SGD, fit, X 트레인, Y 트레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코어 바로 계산할게요. SGD.score, X 트레인, Y 트레인. 예측값 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R제곱 스코어까지 그냥 바로 보실 수 있으세요. 자, 100만 번을 반복했는데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네요. 그죠? 마이너스 4.01에 1 곱하기 10의 18승에서 마이너스 4.01 10의 18승.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정도로 할까요? 이건 얼마예요? 100만, 1000만, 1억, 10억인가요? 10억인가? 네. 그래도 샘플 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샘플 개수가 만약에 100만 개가 있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겠지만, 지금은 샘플 개수가 4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10억 번 이렇게 반복을 하더라도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역시나 그 점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반복 횟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반복 횟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다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단은 맥스 이터를 1, 10, 100, 1000만, 10만, 10만 번이죠. 1, 10, 100, 1000만, 100만 번이죠. 일단은 100만 번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100만 번 정도로 하고, 자, 또 바꿔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규제는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규제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러닝 레이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얘를 바꿨죠. 얘를 바꿨고, 러닝 레이트가 일단은 인버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러닝 레이트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인버스 말고 컨스턴트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컨스턴트. 그죠? 상수값. 아까 문서를 보시면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에 컨스턴트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때 그러면 무엇을 더 지정할 수가 있냐면 에타 제로를 더 지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 에타 제로의 기본값이 0.02. 자, 그러면 학습률에 관련해서는 러닝 레이트와 에타 제로죠. 그죠?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얘도 엄청 키울게요. 0.01밖에 안 되잖아요. 0.01밖에 안 되니까 1.0으로 바꿀게요. 1.0.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결과 똑같이 나오게 하시려면 랜덤 스테이트 정도를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델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모델을 다시 피팅을 시키는 거예요. 트레인, Y 트레인. 그 다음에 스코어 계산해 볼까요? X 트레인, Y 트레인.
얼토당토 안 10에 25승이 나왔어요. 10에 25승. 학습률을 상수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초기 학습률을 1.0이라고 했고 이거를 100만 번을 했는데도 굉장히 숫자가 되게 작았죠. 그럼 여기다 1000번을 더 할게요. 그래도 제대로 안 나오는군요. 그래도.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러닝 레이트가 상수도 적당하지 않았고 인버스 스케일링도 적당하지 않았고 옵티멀도 이건 줄여나가는 방식이니까 그러면 어댑티브를 써보면 어떨까? 어댑티브를 또 써보는 거죠. 네. 여기를 다른 퍼포스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별로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 0.9나 1.0, 1.0이나 이런 값들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코드는 그대로 하고요. 하나를 더 바꿔볼게요. 여기 어댑티브 대신에 컨스턴트 대신에 어댑티브라고 하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댑티브. (10에 25승에서) 10에 18승에서 10에 25승에서 10에 19승 정도로 줄여주는 것 정도로밖에는 못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델은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트로는 이게 거의 지금 훈련의 그런 어떤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오히려 그냥 선형회기 뭐 라쏘, 리찌, 라쏘 이거를 그냥 직접 쓰는 게 훨씬 좋은 그런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테스트셋까지 해볼 필요도 없는 거죠. 테스트셋까지 해볼 필요도 없고 그냥 훈련셋에서 점수가 이렇게나 안 좋으면 이거는 쓸모없는 모델. 이거는 폐기를 해야 돼요. 네, 폐기를 해야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 공세개를 더 붙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너무 크다. 이제는 계산하는 것조차 아니구나. 이거는 이게 인트의 범위를 넘어가 버린 거군요. 64비트 인티저로 표시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가 버린 숫자. 이게 뭐냐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단위 좋은가요? 그걸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일단 뭐 요런 정도로 밖에는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닥 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으나 그닥 좋은 모델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면 이것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해보면 규제. 정말 알파까지도 없애버리는. 근데 0.0001에서 0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봐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그 정도도 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훈련셋 자체가 너무 작아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대략적인 그런 내용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파라미터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숫자를 키워주는 게 어떤 의미고 숫자를 줄이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작업을 뭐 에타 제로가 1.0일 때, 뭐 1.0일 때, 그 다음에 컨스턴트일 때, 어댑티브일 때, 인버스 스케일링일 때 이렇게 하면서 바꿔가면서 계산하잖아요.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사이클런의 그리드 서치 CV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나중에 요거 사용하시는 방법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